네, 이번에는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른바 청부 민원 내지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예, 일단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유림위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또 뭐 내부 감사를 한다니까 이제 밝혀지겠지만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이 동기 자체가 사실은 좀 과연 뭐 지금 뉴스타파에서 제기하는 청부 민원은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미 그 제가 알기로는 한 180 몇 분의 민원이 시간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기되고 있었고 저희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좀 해온 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안은 2022년 대선 직전에 3월 6일 날 김만배 신앙님의 이런 어떤 허위 녹취록 조작 보도를 뉴스타파가 한 것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해서 많은 어떤 국민들이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 꽂힌 대선을 이렇게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조사해야 된다 이런 사안 때문에 뉴스타파가 검찰로부터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과연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그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어떤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조사 결과에 밝혀지겠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처벌을 받아야 될 뉴스타파에 의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좌파의 어떤 공격 타켓이 유일임 방심위원장으로 바뀌었다. 그런 어떤 목표하에 지금 개인을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가족, 뭐 그래서 동생, 재수 씨, 조카 등등 가족에다가 지인, 자기가 이제 과거 근무했던 어떤 기관의 부하 직원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 방송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확인이 거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러면 한 명이 뭐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나 이렇게 있다고 치겠는데 15명이라면 이건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다 민원을 제기를 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본인의 지인 내지는 친인척이 본인의 어떤 뜻에 따라서 민원을 얼마든지 또 제기할 수는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너무 겹치죠. 본인의 뜻이라면 너무 네.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지금 다 냈는지 확인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엄청난 대선 조작에 관여한 뉴스타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마치 이 범인이 수사를 하는 경찰을 지금 현재 고발 내지 비판한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그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최초 제기한 건 뉴스타파가 아니라 익명의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게 이제 최초 행위인 거고 그게 알려져서 뉴스타파가 먼저 보도했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 의혹을 제기한 주체라고 보기는 힘들죠. 익명의 신고자가 주체인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익명의 신고자가 뭐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익명의 신고자가 과연 저는 개인이 했을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민원인에 대한 어떤 신분을 이제 찾아내는 것은 사실 개인이 설사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상당히 그 개인 민원인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회 혹은 뭐 경찰 혹은 또 다른 기관과 같이 좀 조직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쉽게 말하면 15명을 그 찾아내기 위해서 불법적 신원조회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는 뭐 뉴스타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뭐 내부 신고에 의해서 보도를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속칭 짜고 치는 플레이다 혹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요즘 조금 전에 이제 김준희 지부장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김준희 지부장이 2018년에 직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가 걸려서 해임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민원 사주 내지 청부 민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유일임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이 사안은 이제 그 사실관계를 이제 먼저 확인을 좀 예. 해볼던 사항이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노조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 사안이 심사하는 사항이 이미 황성욱 전 방심위원장 직무대행 때 이미 안건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던 그런 어떤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그러니까 들어온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라고는 그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민원의 기초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민원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 사항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요 사항만 아니고 전체 한 이 관련된 민원이 188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원의 어떤 선우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민원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요건과 관련해서 요걸 좀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좀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네. 이제 그 익명 신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신고의 목적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국민권익위가 이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모신 김에 이 점도 좀 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열리죠. 네. 이제 바로 가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쟁점으로 부각된 게 오리온 그룹 그 부회장 네. 이른바 횡령 의혹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회이사인데 이게 지금 쟁점으로 부각이 된 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본의 아닌 어떤 변호인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금 저도 이제 청문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예. 이 쟁점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좀 쟁점은 사실은 있죠. 있죠. 예.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오늘 그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과 이야기를 하실지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는 검사 출신. 네. 이라는 점은 이제 계속 네. 그 문제 제기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 역대 그 방통위원장을 보면 크게 직업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론인 출신 그룹이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당인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있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변호사, 검사를 굳이 저희가 볼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관련된 방통위원법에도 이 그 변호사, 검사 등 어떤 법조인이 얼마 하면은 이제 방통위원장 자격을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몽일 위원장을 검사 출신이라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지금 그 방통위원장이 된 한상혁 그 위원장 역시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 출신이 해야 될 역할은 잘 아신 것처럼 이 방통위원회가 어떤 진영 간의 극단적인 어떤 갈등의 양상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안일수록 좀 법적으로 좀 정밀하게 좀 바라봐야 되고, 이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김홍일 위원장이 법조인으로서 추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방통위라고 하는 기구가 갖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홍일 위원장 규제기관의 성격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규제를 강조를 하다 보면 검사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도하게 여기에 투영이 되면서 너무 방송이나 이런 통신 쪽에서 어떤 그 지능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규제에 그러니까 가면 이거 결국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의 어떤 침해로도 그러니까 귀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우려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크게 보면은 규제의 영역도 있지만 또한 방송 산업의 지능의 영역도 있는 것이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으로서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방송사항은 너무 방송 관련된 규제가 심하다. 즉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이 사실상 이제 융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OTT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다 지금 풀려 있고 네. 방송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여전히 좀 심한 맞아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경쟁이 안 되죠. 예, 경쟁이 안 돼. 이쪽은 완전히 다 풀어놓고 이쪽은 방송을 묶어놓고 경쟁하라는 건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방송 광고라든지 방송 형식이라는 것도 대폭 풀어야 된다 해서 상당 부분 좀 이야기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어허.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단적으로 제가 12월 초에 방통위와 이런 방송 광고 규제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당장 그 방통위에 있는 직원들이 방통위원장이 이제 사퇴해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국회에서부터도 이제 해야 되고 김홍일 위원장이 된다면 더 저도 많이 이제 요구를 할 건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건 뭐냐면은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도 똑같이 제가 이런 또 문제 제기하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슨 지능이냐 규제다 하면서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을 또 강하게 또 비판하는 그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거 저기 지역구 대구시죠? 네. 요즘 대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공천 군면 들어가는데 혹시 불안하십니까, 의원님? 당연히 불안하죠. 예. 아마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국회의원은 거짓말일 겁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어서. 특히 대구가 물갈이 폭이 좀 심하죠. 총선 때마다. 아무래도 영남권 특히 TK가 보통 한 40~50%를 하니까 물갈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고 특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뭐 이런 어떤 때문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 불출마선언. 지역구든 비례든 그 뜻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네. 무섭다. 그래서 이른바 원칙적인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당내에도 걸고 그리고 어떤 그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과도 확실한 어떤 차별화를 보이겠다 이런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